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 5일 자,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시황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좀 이제 꽤 올라왔었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이제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수 흐름 한번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이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뭐 홍콩 송환법 철회,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우리 그 회원들한테도 이제 저녁 방송을 꼭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채권 가격, 뭐 장단기 금리 이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쪽 파트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제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이제 큰 투자 자금들은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자, 지수부터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요즘에 이제 그 나라가 좀 안팎으로 좀 시끄럽긴 하죠, 그죠? 요즘에 뭐 TV만 틀면은 정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글쎄요, 정치 뉴스 이제 너무 이제 집중하시면 주식시장의 큰 흐름 잡는 걸 좀 이제 뺏기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정치 관련된 뉴스도 중요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제 국내 증시 마감한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보시면은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0.8% 이제 급등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이제 1% 넘게 이제 급등됐었거든요. 그러다 끝날 때쯤에 0.8%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8%로 이쪽도 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까지 어제가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은 어제까지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낙폭과대 대형주들 이쪽에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꽤 올라갔는데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이 주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어떤 업종인지 또 코스닥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뒤에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1% 넘게 상승으로 잘 끝났고요. 다우 지수도 0.9%, 나스닥은 뭐 1.3%까지 급등으로 잘 끝났죠. 현재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 선물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 증시인데요. 프랑스, 독일 이쪽 이제 지수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현재 유럽 증시도 0.7%, 8%씩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만 증시가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일본이겠죠, 그죠? 일본 증시는 이제 2%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낙폭에 따른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오늘 1% 가까이 상승으로 끝났고요. 일단 이제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오늘 우리나라 및 아시아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일단은 이제 홍콩 송환법 있죠. 그것 때문에 홍콩에서 데모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홍콩 송환법 있죠. 요게 지금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홍콩 증시가 4% 가까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중국 증시도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콩 송환법 철회 때문에 증시에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증시가 이제 플러스로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중요한 뉴스를 하나 꼽자면 이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요게 이제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재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중 이제 고위급 무역 협상을 10월 초에 다음 달 초죠. 워싱턴에서 재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올라오는데 이제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지수 얘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좀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지수가 지금 오늘 뭐 일단 차트 한번 띄워보죠.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죠, 그죠? 한 650 정도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번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지금 630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상승을 의미 있는 상승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8월 초에 코스닥이 7% 급락할 때 코스피 지수도 이때 2%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깨버렸을 때가 바로 요거였었어요. 그때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참 힘들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의 이제 추가 하락은 나오진 않고 이제 잘 마무리를 짓고 오늘 이 음봉을 이제 음봉 위로 딱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끝났냐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달 내내 단기 투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고요. 요번에 이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빨리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이제 특징주로 뭐가 있겠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 지금 1위 기업이죠, 그죠?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아침에 뭐 시초가는 플러스 1.5%니까 그렇게 크게 급등 출발은 안 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4.5%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4%짜리 상승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오늘 아무튼 삼성전자가 장중에 4%대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끝날 때는 3.6%로 이제 급등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47,000원인데요. 오늘 45,000원대에 끝났는데 한 3%만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은 3% 넉넉하게 4% 정도죠. 이 정도만 이제 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52주 신고가를 제껴서 아주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 해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이제 주가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먼저 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겠죠, 그죠? 작년 잠시만요, 다시 보죠. 여기죠. 네. 선을 여기가 되겠죠, 그죠? 네. 여기에 이제 최근 1년 동안 이제 그 고점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오늘 아주 과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3.7%니까 삼성전자하고 이제 거의 오늘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똑같은 등락률을 보였는데 오늘 아주 시원하게 50주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5월달에 이제 화웨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반도체주도 급락할 때 잠깐 하락했다가
7월달에 일본 수출 규제, 뭐 에칭가스, 불화소서 그런 거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반도체 대표주들은 오히려 외국인의 강한 수급에 의해서 오히려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잠깐 조정을 받는 척하다가 바로 52주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미국의 반도체주들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앞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 종목을 사시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제 가장 힘이 좋은 종목이 누구예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그냥 일반적인 하락이 아니라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시가총액 3위하고 4위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였어요. 이게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3, 4위 기업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나가 떨어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별로 힘을 못 써줘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 4위 종목 중에 가장 지금 수급이 좋고 탄력 있게 올라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니까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지수를 끌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려 주는지 잘 보셔야 돼요. 추천하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보시라는 얘기. 왜냐면 지수가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은 떨어질까, 내일은 올라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으시고 보시면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SK 하이닉스가 지금 50주 신고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술주들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만 일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막 그쪽에서도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요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할까요? 요 얘기 조금 뒤에서 하고 코스닥 뭐 최근에 상승 나오는 이제 업종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맨 뒤에 부분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그죠? 저도 이제 10년 넘게 전문가를 하면서 이렇게 긴 조정은 사실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수많은 폭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제대로 된 상승 한 번 없이 1년 넘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빼는 장은 이런 조정은 저도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사실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은 뭐냐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쭉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하락을 하죠. 조정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바닥을 잡고 또 몇 개월 동안 올라가요. 또 꼭지를 찍고 또 내려가요. 몇 달 동안 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상승과 하락을 토닥토닥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작년 여름부터 작년 봄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됐었죠. 작년 6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상승보다는 계속 이렇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조금 올라갈만 하면 급락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례적인 이제 조정이었죠. 얼마나 이 주식시장 조정이 심했으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만 아니었다면 미국 다우 지수가 10,000포인트는 더 올라가 있었을 거다. 지금 10,000포인트는 더 올라가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다우 지수가 26,000포인트 정도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10,000포인트는 얼마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000포인트 이상에 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대선 방해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끌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말은 정말 저도 공감이 가요. 중국이 이제 자꾸 버티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들 하셨죠. 전 요번에 솔직히 전문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좀 어리석은 행동들 하실 때는 좀 저도 질타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요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은 건요 저는 개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특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희 방은 그래도 종목들을 좀 발굴하고 계속 추천드리고 시황 잡아드리고 그래서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수익 내시기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막 그 7월 말 8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폭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들이 많이 다치시고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이제 위로나 해드리려고 오늘 저녁 방송 열은 건 아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먼저 해드렸냐면 힘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내가 보기엔 거의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 세력들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네. 주가를 흔들어서 아니면 안전 뉴스를 내보내서 심리를 이제 망가뜨려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들의 주식 투자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하기는 하되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되 수익을 못 내게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최근에 보면 일본 경제 보복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폭락을 했죠, 그죠? 일본에서 경제 보복 얘기가 딱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7월 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 말인데 여기가 7월 달이에요. 7월 초부터 이렇게 한번 급락을 했었고 7월 한 20일 넘어서 8월 한 6일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또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지수가 급락한 게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일본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거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아까 SK 하이닉스 보셨죠? 일본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반도체거든요. 그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밑으로 완전히 박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장비주들, 뭐 부품주도 그런 것들 다 박살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7월 달에 오히려 올라왔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다? 아니에요. 아니고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어려워서 주식을 갖다 버리신 거예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니까. 저번에 방송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제가 화요일에 방송했던 것 같은데 그날 얘기했을 겁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는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종목들을 이제 다 얘기는 못 하는데 대신에 왜 그런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럼 개인들의 심리를 세력들이 어떻게 망가뜨렸을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 8월 달에 많이 나왔던 뉴스가 뭔지 아세요? 아래 공포, 뭐 경기 침체 그 얘기하는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가 R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공포가 몰려온다, 경기도나 막 이런 얘기하죠. 그거 다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 급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근에 중국 증시 계속 급등하죠. 그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급등했어요. 근데 무슨 놈의 경기 후퇴입니까? 네?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맨날 그냥 아래 공포 그러면서 겁을 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가 뭐냐면 가장 불안했던 게 뭐냐면 뭐 미국의 국채금리 있죠?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대요. 솔직히 여러분들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알고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국채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때부터 폭락이 들어왔대요. 계속 그 얘기를 써먹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써먹고 막 그랬어요. 올해 초에도 증시 조정될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7, 8월 달에 있죠. 7, 8월 달에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일본 수출 규제 경제 보복 때문에 지금 증시가 급락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그런 뉴스들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지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증시가 폭락한 적도 있어요. 근데 급등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급등했던 적은 얘기는 안 하더군요. 폭락한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급등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건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응?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겠어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 털리라고. 자, 이거 보세요.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죠 이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게 코스피 지수가 쏟아진 게 8월 초예요. 네. 어디냐면 8월 1일이 봅시다. 여기죠. 7월 말이 여기입니다. 네. 7월 말이 여기에요. 화살표 보이시죠, 그죠? 네, 여기 7월 말인데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7월 말이 뭐였냐면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7월 말이 여기가 어디예요? 코스피 지수 봤을 때 2000포인트 초반이에요. 이게 이제 5월 말에 여기를 지지했었거든요. 네, 올해 1월 초에 저점이 2000포인트 살짝 깼을 때였는데 아무튼 여기 전저점이었어요. 여기 7월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8월 1일부터 이게 쭉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급락할 때 우리나라만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다고 개인들이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네, 왜 아니냐? 이걸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하는 뭐 그 정도의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미국이 무슨 이제 국채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복잡하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ETF 중에 하나인데 이게 미 국채 10년 선물이에요. 즉 국채예요. 미국채. 미국 국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8월 초부터 쭉 급등하죠. 이게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뭐예요? 채권 가격하고 수익률은 정반대거든요. 채권 가격이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순간 훅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시끄러워졌겠죠. 막 서로 역전이 되고 막 이상하게 됐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금리, 그 수익률 그게 왜 그렇게 순간 교란이 됐었냐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 순간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게 상투를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순간 금리가 왜곡이 됐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그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풀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주식을 갖다가 버렸겠죠. 그래서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저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6일이죠. 8월 6일이 어디예요? 네, 이날이에요. 그죠? 이날이 8월 6일인데 자 보세요. 이거의 고점이 어디예요? 8월 6일이에요. 똑같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 국채 가격 고점 찍었을 때가 우리나라 증시 저점이었어요. 옆으로 쭉 횡보하죠. 8월달 내내 횡보했거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뭐 했어요? 8월달 내내 횡보하죠. 차트 똑같이 생겼네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게 이제 8월 말부터 8월 20일 넘어서죠. 8월 20일 넘어서면서부터 요렇게 하락하죠.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쭉 하락하죠. 여기 전세계 증시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증시 보세요. 요렇게 급등하죠. 뭐예요? 뭐냐고요? 이게 우리나라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한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 차트를 아까 이게 국채 그 차트인데 이 차트를 뒤집어 드릴게요. 이게 미국 국채 선물 가격입니다. 이거는 코스피 지수고 차트 똑같이 생겼죠. 그 우리나라 증시가 왜 급락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일본 때문에 지금 이제 급락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 똑같이 생겼잖아요. 응? 제가 우리 유료원들도 다 오늘 들어오라 그랬어요. 저녁 방송 때 이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다우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다우 지수거든요. 다우 지수 어때요? 8월 초에 쭉 급락했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아까 그 차트랑 똑같잖아요. 미국 국채 그 가격하고. 그럼 중국 상해 증시 보시겠어요? 중국 상해 증시가 8월 초에 급락했죠? 이렇게 똑같이 빠진 거예요. 팍 급락하고 나서 지금 뭐예요? 쭉 올라와서 어디로 가 있어요? 7월달 여기 급락했을 때 있죠? 여기까지 지금 회복시켜 놨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속았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다 속았다고요. 뭐 일본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뭐 망할 것 같다, 그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왔죠? 아니라니까요.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역전이 돼서 그렇다고요? 그럼 망한다고요?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급등장 나왔을 때도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조종을 받았던 건데, 이상한 이유를 갖다 대서 개인들을 다 속여버린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냥 미국 국채가 상투를 찍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언론한테, 세력한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많이 속았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지수가 급락했을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죠? 여기 아까 국채, 미국 국채 그거예요. 그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드린 거예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올라오죠? 이게 여기에 저점 찍고 딱 올라오니까 대번 쫙 올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국채가 상투를 찍었으니 원래 차트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보이세요? 21선을 깨고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미국 국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빨리 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이제 일봉만 보면 올라올 때 뭐 여기가 저항이다, 뭐 여기다 저항이다, 여기서 팔아왔다가 다시 사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안 그래도 저평가된 주식이 지금 바닥에 완전히 널려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증시 해석을 왜 7월달 8월달에 급락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세요. 이렇게 시황 잡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세력들한테, 그 다음에 언론한테 개인들이 다 속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은 기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고요. 왜요? 지금 외국인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저 보여드렸던 저 국채 가격이 지금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죠? 돈이 어디로 가고 있겠어요?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어디요? 이머징 마켓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불을 뿜어요. 아까 중국 증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국이 선진국입니까? 이머징입니까? 이머징이죠. 중국 증시를 보시면 지금 이게 중국이거든요. 아까 한번 보셨죠, 그죠? 보세요. 얼마나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조정 끝났어요, 지금. 네, 투에 나왔던 거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놓고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굉장히 막 싸우는 거 같죠? 싸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증시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머징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야, 그런 거 말고요. 주식시장만 딱 놓고 보면 이머징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전 세계 외국인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어디겠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주식이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그죠? 굉장히 싸요. 안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더 지금 놀라놨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고요. 지금 중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보시는 그 투자자별 매매 현황 있죠? 그거 맨날 본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얼마든지 외국인들을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맨날 이거 체크하시면 아 외국인 동향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외국인들이 맨날 파는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뒤에 보면 엄청나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겠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감소하던 중국 증시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초올리죠? 언제부터요? 여기 8월 6일부터 거래량이 다시 늘면서 거래량 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이머징 마켓이요.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닥이 이미 나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들 망설이실 겁니까? 바닥에서는 온갖 안 좋은 뉴스, 뭐 엄청난 이제 주가 급락, 망가진 차트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딱 대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세력들한테 다 속으셨다고. 우리나라 안 망해요. 일본 때문에 지금 급락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시간만 많으면 진짜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정회원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방송 여는 이유가 이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힘내시라고요. 세력들한테 속아서 뭐 돈이 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평소에 잘하셨는데 내가 조금 실수를 해서 좀 손해날 수도 있고요. 주식하다 보면 손해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지금 현재 상황 파악해서 빨리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 잡으면 그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죠? 50%, 30%, 뭐 70%짜리 손실 날 수도 있지만 거꾸로 300%, 500%, 700%짜리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렇게 부지런하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실 수 있다고요. 주식 투자는 복리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 나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망설이실 거냐 이거예요. 추석 전에라도 여러분들 진짜 빨리 종목들을 분할려서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세력들한테 속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자리를 찾으셔야 된다. 새롭게 다시 시작을 좀 하십시오. 그죠?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세력들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네, 자기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를 자기들 쪽으로 다 끌어가려고 이렇게 심하게 한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고생만 하시고 끝내실 거예요? 싫으시죠? 고생한 거만큼 수익은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장 판단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꼭 끌어안고 계시면 돼요. 내가 단기 좋아하면 좋은 종목 사셔가지고 단기 매매 실컷 하세요. 나 직장인이라 수익 중기 좋아한다. 하세요. 좋은 종목이 널려 있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그죠? 대신에 나쁜 종목도 널려 있으니까 그걸 잘 피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야 이러다가 진짜 주식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셔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다가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요즘에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면 이게 저는 소통을 좀 많이 해요. 우리 회원들하고 지금 이제 회원들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바쁘대요. 왜요? 종목 더산이라고. 네. 아니면 어디서 돈 좀 구해오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누구누구라고 이제 얘기하면 실례가 될까봐 그런데 아주 뭐 그냥 다 그런 얘기 하세요. 네. 돈 구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돈을 구하셔서 종목을 사신이라고 바빠요. 저희 방 회원분들은 장기 회원들이 많으신데 막 지금 본인들 상황에 맞게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씩 이렇게 지금 재연장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1년씩 재연장 하시는 분 많고 하여튼 본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도 추석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분할 매수라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종목 진단 싹 해드리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테니까 저랑 이제 제 방송 듣고 아 성향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회원들하고 편안하게 이제 주식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와 아까 참 코스닥 얘기 안 했군요, 그죠? 그거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그거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그래요. 정리를 좀 하려고 했더니 아까 제가 약속한 것 중에 하나를 빠뜨렸군요, 그죠?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이 쭉 나왔는데 자, 이 부분 좀 짚어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는 지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오늘은 그 뭐냐면 코스피 쪽이 이제 수급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이 오늘은 좀 양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코스닥 상승 상위 업종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뭐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상승 상위 종목이 누구냐면 8% 급등한 종이목재. 여기는 뭐 워낙 좀 파이도 작고 그러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종이목재는 그냥 사실상 빼도 돼요. 아무튼 이제 반도체 이게 이제 많이 오늘 급등을 했고 코스닥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비 업종, 그 다음에 방송 서비스 업종 이런 것들이 2% 넘게 방송 서비스는 업종이 1.98% 급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서비스, 아까 그 다음에 섬유 의류, IT 부품, IT 하드웨어, 통신 방송 서비스, 비금속, 기타 서비스, 오락문화 이런 것들이 상승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닥에서 오늘 이제 상승 많이 한 최고 많이 한 순서부터 얘기하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오늘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린 업종이 반도체, 기계장비,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섬유 의류, IT 부품, IT 하드웨어, 통신 방송 서비스, 비금속, 기타 서비스, 오락문화 이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바이오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오히려 바이오 제약 쪽은 마이너스 0.45% 하락했어요. 하락률 5위에요, 업종 중에서. 하락했다고요. 근데 코스닥지수 잘 올라오죠? 이 얘기 옛날에 했었잖아요. 바이오가 무너져 내리면 코스닥 끝났다라고 개인들이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다.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라 그랬죠. 처음에 코스닥 지수 이렇게 급락할 때 1등 공신이 누구였어요? 예, 바이오가 코스닥 지수를 다 이렇게 망쳐놓은 게 맞아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 바이오가 못 올라오면 코스닥 지수 못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가 이제 못 올라올 것 같으면 코스닥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 그랬어요. 왜요? 바이오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이오의 시가총액들이 다 작아졌죠. 처음에는 아파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니까 바이오 그 주들이. 그런데 신라젠이나 HLB처럼 막 코오롱 생명과학처럼 막 급락했죠.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줄어들거든요. 나중에는 아무리 더 추가 급락을 해도 별로 영향을 안 줘요.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업종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의 생리가 이래요. 이거를 모르고 바이오 급락해서 눌러버리니까 아 주식 끝났대요. 코스닥 끝났대요.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다른 지금 업종들이 열심히 지금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연애한테 그랬어요. 아 코스닥 지수가 650까지 그냥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그냥 바람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 확실하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바람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한 번에 딱 치고 올라가면 종목들이 대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 보유 종목들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가능성도 사실 조금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험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좀 조심스럽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잘 올라와줘서 고마운데 지수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가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그 친구들은 힘을 더 잃어갈 거예요. 네. 그 중에 뭐 일부 좋은 종목들은 이제 급등 나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큰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8월 달에 여기 급락 나오고 나서 한동안 테마주가 형성이 안 됐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아니 이렇게 크게 급락 나왔는데
뭐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실적이 좋게 발표되는 기업들이 테마처럼 막 급등을 하고 막 그랬어요. 8월 중순쯤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실적주들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한번 4% 급락했었죠. 요거 딱 한번 급락하고 나서 빠르게 올라오니까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종목들이 무리지어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5G 같은 게 뭐 지난 주말 이번 주 초반까지도 5G 관련주도 좀 움직였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했냐면 폴더블 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MLCC라고 들어보셨죠? 대표 종목이 삼성전기인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부르더라고요. MLCC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고요. 반도체 대표주, 그 다음에 수소차가 또 급등을 했어요. 왜 급등했냐면 지난주에는 정부에서 저희 청와대에서 이제 수소차 뭐 구입했다 뭐 그런 얘기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중국에서 수소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올레드 종목 있죠? 올레드 관련주들 오늘 급등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정부에서 뭐해요? 자꾸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돈 또 풀죠? 욕하지 마세요. 솔직히 정부 운영하는 거 저도 마음에 안 든다고 늘 얘기하는데 주식 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돼요. 어디로 가요? 대규모 SOC 사업 지금 이제 투자 활성화한다 그러죠? 지금 민주당은 원래 그런 거 반대하는 정권이었는데 급하니까 지금 막 총선 앞두고 돈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SOC 투자 활성화 이쪽으로 가겠죠? 나중에 뭐가 급등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총선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합니다. 정책 테마주가 급등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몸만 푸는 거지 나중에 본격적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일부 시멘트나 레미콘 업체도 급등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몸 푸는 거예요. 본격적인 건 추석 이후부터 세력들이 뭔가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돈 벌 기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급락했던 건 일본 경제 보복, 우리나라 망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뭐 국채금리가 역전돼서 그렇다고요? 그 소리는 작년 말 올해 초에도 지금 여러 번 써먹었던 악재예요. 근데 왜 그걸 또 써먹었냐?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국채가 상투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즉 아까 비교 설명해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건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일본하고의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면 주식시장이 못 올라올 것 같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 개인분들 많으셨어요. 솔직히 그거는 저는 그분들 걱정하시는 거 나라 걱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빨리 내가 언론한테 속았구나. 내 세력한테 속았구나. 빨리 정신을 다시 이제 잡으셔야죠. 그죠? 정신을 딱 똑바로 이제 가다듬고, 그죠? 좋은 종목을 빨리 매수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지수가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올라가죠? 여러분들 주식 굉장히 비싸게 사셔야 됩니다. 여기가 540이었습니다. 630이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거의 20% 가까이 지금 급등했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700까지 간다고 볼까요? 그럼 지수가 여러분들 3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종목은 50% 이상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바닥에서 망설이실 거냐 이거예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50주 신고가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오겠어요?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또 급락할까봐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수만 쳐다보면 주식 못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해서 지수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평생 한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뭐 7월달, 8월달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 빨리 풀풀 털어버리고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추석 전에 여러분들 추석 전에 분할 매수라도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말에 공감 가시는 분들은 오늘 밤 푹 주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무릎을 탁 치시면서 내가 세력한테 속았구나.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마음 잡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은 이제 잠시 뒤에 유튜브 쪽에 제가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그쪽에서 또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다음 방송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